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상담받고 싶어요. 첫 채팅에 던지는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가입했다고 하는 인원들을 보니까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아직도 지인에게 의리되는 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단 한 명의 지인 없이도 돈을 버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회사가 어디세요? 지금 금융 서비스로 계열 분리했거든요. 약간 어수선하겠네요. 정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잘 안 돼 있고. 지금 본부가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본부가 자리를 잡고 2, 3본부는 자리를 아직 못 잡았어요. 아직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요. 젊으신 분들이 아니라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경력은 좀 길더라도 이제 팀장급으로 있으셨던 분들이 거기 센터장이나 지점장으로 네. 이제 있는 구조라서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쪽이 이제 대면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면에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해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신 게 아니라 그냥 그 경력만으로 이제 앉아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조금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습니다. 21살 때 제가 영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갔다가 근데 너무 맨땅 헤딩하는 느낌이라서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만 DB 같은 것도 이런 개념도 없고 무조건 지인 영업.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인 영업 자체가 안 됐었거든요. 21살에 지인 영업 쉽지 않죠. 자갈치 시장 같은 데 가서 명함을 하루에 100장, 200장씩 돌렸거든요. 이렇게 맨땅에 좀 헤딩하는 느낌으로 하다가 돈이 좀 벌리진 않았지만 그때도 코로나가 또 급격하게 또 터져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서울 올라와서 다시 좀 보험 쪽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 연도 9월 달에 위촉을 다시 받고 비대면으로 조금 하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7에 일을 시작했어요. 거의 뭐 비슷한 환경이죠. 그때는 뭐 DB도 없고 자갈치 시장 나간 거랑 거의 비슷하게 저도 여기 양재역에 전단지 돌리고 했던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보험만 한 게 없나요? 좀 제 인생 스토리가 좀 길긴 한데 저는 일단은 보험도 하면서 저녁에는 저는 알바를 하거든요. 5시 정도까지 일을 하고 강남 저기 역삼 쪽에 제가 배달 음식 전문점에서 11시까지 또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보통 6시부터 11시까지 하거든요. 이거는 매일 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풀타임 시급 알바겠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주나요? 저는 14,500원이요. 하고 이제 낮 시간에는 네. 여기에 집중하고 사람 만날 부분 있으면 미팅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험 소득보다 알바 소득이 더 커요? 큰 적도 있고 작은 적도 있고요. 저번 달에는 보험 급여가 500 정도 나왔고요. 그 전 달에는 제가 좀 많이 못했었어요.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한 교육을 보험사에서 오잖아요. 그거 말고는 교육이 없어요. 그것만 듣고 제가 설계하고 제가 매니저랑 얘기하고 모든 걸 제가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어떤 플랜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퇴사하신 분도 있으시고 중간에 그 다음에 저랑 좀 친하신 형분이 있으신데 그 형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막히는 게 좀 많기도 하고요. 물어볼 사람이 없군요. 물어보더라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 물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 센터장님께서 해주신 답변은 제가 검색해도 나오는 답변이에요. 네이버에. 조금 차별성 있고 어떻게 당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물어본 건데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답변만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질문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식적인 부분은 뭐 저보다 더 뛰어나시죠. 근데 이제 이 영업적인 부분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분들도 만나면서 DB 관련해서도 좀 많이 사람들이 좀 만나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제가 느끼기인데 저희는 3본부인데 1본부는 제가 듣기로는 평균 월납이 100에서 15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DB를 받는데도 저희가 단어로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어딜 가나 돈 버는 사람은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랑 그 방식이 전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방법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죠.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센터장님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점들은 거기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견제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 정보도 제한적으로 좀 풀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 분위기를 가진 조직들이 많아요.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곳에서 교류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이쪽 팀이 본인들한테는
별로인 거지. 네. 자기네들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고 경계 플러스 무시. 쟤네들한테 우린 도움받을 게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또 저희가 인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재보험도 하는데 또 제가 이번에 고객분이 화재보험 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막막하긴 하죠. 화재보험 주택이요? 병원 원장님이신데 이번에 병원 쪽에 화재보험 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좀 센터장님께서는 일단은 뭐 동의부터 받고 일단 설계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조금 설명을 하고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여쭤보니까 그런 건 또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큰 회사를 가면은 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교류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교류를 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실적도 전부 다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다가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코칭의 수준을 넘어서 이직에 대한 고민을 갖고 하고 계신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앞으로 나아가고 성취감도 생기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데 지금은 양쪽 다 이제 부재인 상태거든요. 내가 여기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돈 버는 거 외적으로도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첫 번째는 좀 되셔야 되고 그래야 시너지가 좀 나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입한다는 고객이 오면 오히려 회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나를 믿고 할 것 같은데 나는 여기를 또 떠나야 되니까 괜히 가입했다가 또 욕먹지 않을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보험업만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네. 어차피 이직을 하더라도 제가 전화드려가지고 네. 신뢰 드리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건데요. 맞아요. 그게 담당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쭉 들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2개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네.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좋을지 아니면은 이직을 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내가 나아질지 이 2가지가 지금 큰 대주제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면서 좀 생각을 한 게 교육적인 부분, DB에 관한 부분이 2번째고요. 3번째는 조직. 저는 비전을 항상 많이 보거든요. 10년, 20년 동안 영업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말씀해주신 TA에 관한 부분. 이렇게 딱 4개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가장 가벼운 주제는 TA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TA. 네, 그렇죠. 혹시 자료 같은 거 챙겨왔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험이 접수가 들어오면은 랑 에서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DB를 한 달에 한 50개 정도 평균적으로 받고요. 실적이 안 나오면 좀 더 밀어주시긴 하시거든요. 제가 보통 처음에 문의가 오면은 제 명함을 모바일로 보내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알고 있으신가요? 이걸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경각심 심어주기 위해서 보험료에 대한 부분, 그냥 차 한 대 값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구매하시나요? 이렇게 조금 더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을 제가 클릭해달라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답장 온 사람 한번 볼까요? 답장 온 사람. 이건 더 기네요, 뭐가? 같은 경우는 보정 분석이 다 보여요. 저희가 DB를 받을 때요. 동의를 받아야지 볼 수 있지만 저희 전산에서 대략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명은 안 보이지만 뭐 암리시 뇌혈중이 얼마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는 그냥 설명이에요. 그냥 실손 의료비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면서 보험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고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부분을 운전자 보험까지 이제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 그 보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수술비는 이제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셔라. 그걸 보고 작성한 거죠. 보고 작성해가지고 재작성하고 네.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유지 추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산 프로그램은 제가 일일이 직접 보험사를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다 진단금만 넣으면 모든 보험사의 그 진단금 보험료가 다 나오거든요.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보죠, 텍스트만. 아, 네. 네. 그래서 답변이 2일 정도 경과 뒤에 주말에는 이제 이 멘트가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메시지가 온지를 몰랐어요? 주말이라 가지고 상담을 못해요, 주말에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주말에는 좀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근데 조금
웬만하면 좀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네. 또 중간에 또 제가 또 끊겨버리고 또 몇 시간 뒤에 또 답변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집중도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웬만하면 좀 평일에 조금 신경 써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비급여 같은 부분, 그다음 실비로 이제 모든 걸 커버 안 되는 부분, 네. 뭐 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원 수술이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제약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병역 같은 부분, 병역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직업이랑 주소. 그러고 나서 동의를 받고 보험사 2군데 정도 동의를 받아서 설계해서 비교 분석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클로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다른 것도 좀 볼까요? 멘트가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이 멘트가 정답이다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TA보다는 채팅 상담이 먼저 오네요. 그 다음에 채팅 상담에서 어려운 부분을 TA로 넘기는데 여기를 고객이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채팅에서 신뢰가 생기면은 그래도 이거는 전화로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연결하면 연결이 안 될 만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이 욕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채팅으로 어려운데 듣고 싶다면 뭐 전화 연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러면 TA로는 초기 응대를 하는 건 아니네요. 조금 대화가 주고 가고 설명에 대한 거라 얘는 고객을 이렇게 뭔가 환기시키는 TA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채팅이 먼저인 것 같아. 채팅 상담이. 일단은 회사에서 지침사항이 전화나 문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지침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답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전화를 걸긴 하거든요. 답변이 너무 없다 싶으면은 제가 채팅을 한 시간차를 좀 두고 일정 기간 지나가지고 말을 꺼내면서 이번 기회에 이제 조금 하셔라 라고 해도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70%는 거의 반응이 없고 반응이 없고. 이분도 계약 들어가신 분인데 지금 저희가 보여지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종수술, 지병수술, 진단금이 얼마 들어가 있고 입원 일당이 얼마 들어가 있고 뭐 웬만한 거는 크게 다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담보 상세명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또 7일 경과돼가지고 제가 또 연락 없으시다가 추석 때 보냈다가 또 13일 경과돼서 이제 또 연락 오신 거예요. 거의 뭐 3주? 4주? 지나가지고 연락 오셔가지고 근데 이 DB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판단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연락을 해서 안 받는데 계속 연락해서 귀찮게 해가지고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영업한 방식이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DB가 좋은 DB인지도 좀 의문이고 근데 또 다른 본부는 또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확신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도 못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한번 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보셔도 예. 채팅 상담이 어렵진 않아요? 지금은 솔직히 조금 좋다고 느낌이 드는 이유가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혹여나 제가 어려운 질문이나 모르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답변을 해도 네.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뭐 대면에서는 막혀버리면 솔직히 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솔직히 저희가 상당히 많아 답변이 늦어졌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화 상담도 만만치 않지만 채팅 상담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글로 표현을 하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최초 진단이신지 꾸준하게 드셨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를 본인이 원하는 질문을 고객이 답변을 안 하면 다시 들어가서 이제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말에 대한 거를 이제 매끄럽게 상대방이 읽었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를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말도 곧잘 하고 글도 곧잘 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잘 알아듣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눈치가 빠르다? 그런 소리는 이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시작부터 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초기에 상담하는 시작 이야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보험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쫙 늘어놓는 고객이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텍스트가 막 몰아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는 가입 키워드가 많이 나오긴 하네요. 2개 보여줬는데 뭐 신규로 가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거에다가 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가입 키워드가 나오면 그래도 이 사람이
아 계약을 좀 하겠구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뭐 문의드립니다. 상담받고 싶어요. 첫 채팅에 던지는 키워드를 네네. 뽑아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가입했다고 하는 인원들을 보니까 가입 의사가 좀 있었던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이 아니면 지금 다 휘발되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저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복잡한 거예요. 네. 이런 고객만 오려면 네. 지금 모수가 아까 전에 몇 개였죠? 180개? 180개 중에 몇 개나 됐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10개 중에 2명 정도 대답할까 말까? 아 대답할까 말까?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계약으로 체결된 거는 한 10건이나 될까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한 1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 DB를 달라고 한다고 또 무한정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담 제가 정말 열심히 다 해놓고 마지막에 쿠폰 주세요 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진이 너무 빠지거든요. 상담의 응답률이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제 가입해라고 조금 멘트를 던지면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쿠폰 언제 주시나요? 그럼 제가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率더 낮아요. 몇 건에 몇 건이에요? 그게 랜덤이에요. 원래 회사에서 초반에 컨시어즈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도 건의할 거면 이거 커피 쿠폰 받으러 온 사람들 그냥 필요 없다고 그냥 차라리 달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 거르는 센터를 한 번 더 만들었어요. 한 이제 답변 없는 사람 거르고 그 다음에 쿠폰부터 달라고 하는 사람도 거르고 그렇게 해서 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커피 쿠폰을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이거 뭐 커피 쿠폰 받고 싶은 사람들 걸러서 주는 거냐고.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거기서도 이제 지금 컨시어 센터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 차라리 할 거면 걸러라. 근데 지금 보니까 DB가 비싸더라고요. 물론 뭐 판매하시는 곳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6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5만 원대가 넘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조금 시행착오도 많고 제가 그리고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4번을 다녔어요. 센터장님이 저희가 실적이 안 나가다 보니까 위에 상무님께서 본부 이곳저곳 월세가 아무래도 비싸잖아요. 저희가 패스트5에 있었는데 월세가 기본 한 200에 300그냥 들어가니까 실적도 안 나오고 인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다른 본부에 끼어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자존감 굉장히 떨어지는 일인데 남의 집살이 하는 게. 근데 뭐 저는 크게 상관없죠. 단지 센터장님 눈치 보일 뿐이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뭐 돈을 벌고 영업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좀 찾아보다가 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보다는 가 확실히 좋은 DB는 맞아요. 그리고 초기에 채팅에 대한 문구를 좀 변경을 해야 고객의 좀 반응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만나자마자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를 계속 보내면 그 사람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내가 실수로 누른 것도 있고 혹시라도 몰라서 그냥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면 실수로 눌렸으면 그냥 채팅방을 나가버리거나 계속 답변이 없거나 그렇게 하는 쪽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50대 50이었거든. 50대 50이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텍스트가 너무 길게 장황하게 오니까. 근데 담백하게 그냥 보내는 거죠. 어떤 거를 도와드릴까요? 간편하게. 보험 관련 궁금하신 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보내면 답변하기는 사실은 좋거든요. 그리고 내 명함 보내는 거는 바로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가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우리가 처음에 온라인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간편하게 뭐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조금 기다리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내가 정형화된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익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가입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고객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물어보려고 했는데 편하게. 그러니까는 온라인으로 했지. 안 그랬으면 사람 불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 상담을 받는다고 꼭 가입을 하시는 건 아니다. 부담 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서두에 깔린다면 더 좋고, 혹시라도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못 받은 보험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다 라는 게 서두에 나가면 조금 더 호감은 가죠. 근데 지금 보낸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 다 이제 거의 보험에 관련된 서비스잖아요. 결국엔 종은 다 똑같아요. 조금 더 그냥 라이트하게 편하게 고객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문의가 오면 그때 상담을 해도 늦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시간 경과가 5일 정도 지나면은 네. 다시 제가 멘트를 또 보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대면을 정말 제대로는 안 해봤으니까 솔직히 비대면은 말, 글 네. 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정이나 목소리, 이미지 같은 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긴 하거든요. 아무리 심각하게 좀 니즈를 좀 끌어올리려고 해도 읽고 나서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드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읽는 사람들은 병력이 있으시거나 내 주변에 다치신 분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외적으로는 솔직히 잘 없거든요. 거의 네. 대부분이 아 보험은 좀 들어야 되는데 내게 맞나? 내게 지금 보험료도 많은데 네. 또 이런 느낌도 강하고요. 그럼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대면이 본인은 더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도 더 보고 싶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아직 결론은 못 내리겠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쪽이 저는 뭐 정답이라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고객하고 상담을 하면 문의가 들어오면 여기 인적사항은 나오죠. 인적사항이 나오나요? 나와요. 생년 월일 나이 이름 정도까지 나와요. 연락처. 근데 최근에 우리 담당자가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요. 그러면 상담 비용은 무료로 진행이 되며 절대 무리한 계약을 권유하지 않는다. 보상이 특화되어 있다. 보험 가입의 본질은 위험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신 모든 분들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도움되는 내용을 먼저 보내요. 이해돼요? 안보험 가입하는 방법, 좋은 보험의 기준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여기 대상은 안 맞아. 대상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네. 호감이 좀 생겨요. 아, 내가 여기다가 물어봐도 네. 근데 물어보다 보면은 느낌 오죠. 이 사람이 물어보다가 나한테 가입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초기에. 그걸 문을 열지 못하면 네. 결국에 고객은 다 떠나요. 채팅은 그것만 조정해도 조금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대면하고 동일합니다. 대면하고 동일한 결과를 내요. 그런 내용 한번 수정해보면 그래도 조금씩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다 대면이잖아요. 온라인 팀이 있는데 극소수 다 대면이에요. 그러면은 네. DB를 제공을 하는 건가요? 네, DB를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DB를 구입을 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DB를 구매하는 거는 10,000원부터 30,000원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포도가. 그래서 30,000원을 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작년까지는 무료로 지급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무료로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적극성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1시간을 알바를 해야 되면 14,5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30,000원짜리를 한 달에 20개, 30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뭐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오고 관리가 소홀해지면 서로가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겨요. 조금 더 양질의 DB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받고 그걸 통해서 또 시장을 개발하고 하는 거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DB 비용은 사실 뭐 크게 부담되는 수준까지는 올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네. 저희가 현장에서 DB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화재보험을 무료로 이제 가입을 해드리고 고객을 만나면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거 다 주니까 뭐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얘는 퀄리티가 더 좋죠. 왜냐면 얘는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겠다라는 고객이니까 작던 크던 배우자랑 둘 다 정보를 받아서 타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유도해서 클릭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더 먼저 만나야 될지 우선순위까지 정해놓는 과정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게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번에 대한 답변은 좀 도움이 됐나요? 그 앞에 방향성 전체를 시스템을 더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앞단만 바꾸면 이제 초기의 응대율, 고객이 답변율 그리고 지금처럼 똑같이 답변이 없으면 또 푸시 알람을 보내요. 그건 계속 하셔야 돼요. 상담을 종료해드릴까요? 뭐 더 진행하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애매하게 고객들이 지금 중간에 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려면 네. 상담 종료 값을 꼭 줘야 돼요. 이분은 3번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그래도 응답이 없어서 상담 종료하겠다라고 최후의 통첩을 날려서 이 사람은 상담 종료 값으로 빼주는 거야. 그러면 100개 중에 상담 50개가 종료, 20개는 상담 중, 30개는 상담 후 종료,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데이터 값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채팅 상담은 그게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까 그 샘플이 필요하면 제가 또 보내드릴 테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그 샘플이 보고 따라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죠? 네.